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남 4사 MBC 공동기획 특별 생방송 지나온 천년 미래로 천년 진행을 맡게 된 김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2018년 10월 18일입니다. 정확하게 1000년 전 오늘이죠. 바로 우리 지역이 전라도라는 이름을 받게 됐습니다. 네, 오늘이 우리 전라도의 1000번째 생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000년 동안 이름이 변하지 않고 굳건히 지켜온 것만으로도 오늘 그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맞아서 지나온 100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또 새로운 1000년의 희망을 찾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지역민들이 사랑해주신 이 호남의 사사지요. 전주, 목포, 여수, 또 광주 MBC가 공동기획으로 2시간의 특별 생방송을 마련을 했습니다.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은 나주 금성관입니다. 나주는 전주와 함께 과거 전라도의 대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곳도 화려한 역사를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네. 자, 이곳에서 지나온 천년을 또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미래로 천년을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희망을 얘기해보는 2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부를 함께해 주실 두 분을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화성 작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전라도 천년이라는 책을 내셨잖아요. 예, 그 책에 보면 오매 징하고 오지게 살았네라는 부제가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한마디로 그 전라도 천년은 징한 세월이었죠. 하지만 꼭 징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도 전라도 사람들은 아주 옹골지고 재미나게 살았죠. 그래서 이제 오지게 살았다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라도 천년은 징했지만 오졌다, 오지게 살았다. 이제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네, 긴 시간 동안 뭐 토박이 말부터 역사적 사건 또 사람들까지 다 만나셨잖아요. 어떻게 취재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마침 그 여행 기자 생활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제 좋은 재료가 됐고요. 그 저는 취재를 할 때 나라를 이제 걸어 다녔습니다. 걸어 다니다 보니까 차 타고 다닐 때 보이지 않았던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낱낱이 보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지들이 살았던 그 발자취, 삶의 역사라고 그럴까요? 교과서나 역사책에 나오지 않는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복부들 네. 저렇게 좀 발로 또 걸어 다니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직접 걷다 보면 정말 가까이서 그 숲결까지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행 좋아하는 걸로 치면 이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역사 여행 전문가 박광일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도 혹시 직접 걷는 여행 좋아하시나요? 저는 역사 유적을 찾아가다 보니까 김하성 작가님처럼 걷기보다는 교통편을 이용을 하는데요. 네. 오늘 이제 정명천년 전라도의 어떤 기념 행사를 맞아서 생각나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네. 여러 곳이 있는데 그 해남에 가면 땅끝이라고 있죠. 네네. 땅끝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는 거기에서부터 바닷길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나온 천년처럼 또 앞으로 이어갈 천년을 생각해 보니까 해남의 땅끝 거기서 네. 바라봤던 바다가 떠오릅니다. 대륙만 바라본다면은 그곳이 땅끝이지만 해양을 바라본다면 거기는 시작점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역사여행 전문가로서 전라도의 매력이라고 보면 어떤 것을 또 보시겠습니까? 지금 여기가 금성관이잖아요. 그렇죠. 네. 금이 비단 금자인데 아마 하늘에서 보면은 강과 산과 들과 바다와 섬이 어우러진 것이 네. 마치 비단에 술을 놓은 것 같은데요. 네. 또 한편으로 그게 공간이라면 거기에 역사가 또 거기에 끼어듭니다.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대한민국은 아마 대한제국에서 왔을 거고 네. 대한제국은 다시 삼안에서 왔을 텐데 그 삼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이곳 나주 반남에 있는 반남고분입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도 지금 나가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라도가 없었다면 한국이 없었을 거고요. 네. 한국에서는 또 전라도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네. 이 작가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니까 대한민국은 전라도, 또 전라도는 대한민국이다 이런 의미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비옥한 땅, 기름진 갯벌, 풍요로운 산과 강이 어우러진 땅, 전라도. 1018년 고려 현종시대 전라도가 탄생하고 그로부터 1000년 이 땅 위에서 치열하게 삶을 이어온 사람들.
천년 동안 전라도라는 이름이 변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유구한 역사 속에서 꽃피워낸 전라도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항쟁의 역사, 의병, 동학, 광주 학생 독립운동, 5.18 민주화운동까지 위기 때마다 나라를 지켜낸 호국의 땅, 전라도. 이 천년 동안 가지고 있던 이 역사적 전통, 도전의식, 이것을 지금 새 역사를 쓰는데 발휘해야죠. 그리고 이 천년 동안 유지했던 이 정통성이 우리 뿌리라는 의식을 공유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이 자부심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용기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반도의 변방에서 역사의 중심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강인한 생명력으로 지켜낸 이름, 전라도. 전라도 천년의 힘. 새로운 미래의 천년으로 도약합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전라도의 천년의 역사 속으로 이제 일부에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년이라는 세월이 전라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천년, 말이 천년이지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그렇네요. 네. 제 아버지, 또 아버지 아버지, 그런 아버지들이 33분쯤 계셨다. 네. 그 세월이 이제 천년의 세월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그 천년의 세월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죠. 네. 어느 시인은 나는 아버지가 떨어뜨린 가랑잎 한 장이라고 이제 그런 말을 한 시인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또 나는 어디서 왔는지 그걸 알려면 33분의 역사를 알아야 제가 비로소 누구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알려면 그 1000분의 아버지들의 발자취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 33분의 아버지 묘사를 들으니까 이 천년이 얼마나 깊이 있는 역사인지 네. 다시 한번 와닿는데요. 다시 역사적으로 한번 보자면요. 1018년, 그러니까 1000년 전 고려 현종이 팔도 중에서 처음으로 이 전라도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처음으로라는 의미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뭐 맨 처음 생겼죠. 그 전라도라는 이름이 생긴 뒤로 296년 만에 이제 경상도가 생겼죠. 그리고 그 다음에 338년 만에 이제 충청도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 그런 순으로 가는데, 전라도가 맨 먼저 생겼지만 전라도가 예뻐서 그런 건 아니다. 그 고려 때 마침 1018년 거란족이 3차 침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란족이 침입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비를 해야 되겠죠. 네. 특히 곡창지대인 호남, 전라도 그쪽을 정비를 해야 군량도 이제 조달을 하고, 또 그 당시에는 전주 지역이 특히 후백제의 저항 세력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후백제가 망한 지 한 80여 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싸우려면 후방이 이제 평화가 와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고려 현종이 그 전라도 지방을 정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019년 그 유명한 강갑천에 이제 귀주 대첩이 있었죠. 네.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고려가 탄탄대로를 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라도가 밑바탕이 돼서 고려가 그 500년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현종이 쫓겨서 나주까지 온 이유도 있었다면서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네. 그 나주는 왕건의 처가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주에서는 이제 그 쫓겨왔을 때 전주에서는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왕으로도 이제 안 알았죠. 그런데 나주에 와서는 아주 대접을 융숭하게 받죠. 네. 이제 왕건의 처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멀리 위가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렇군요. 자, 천년의 시간이 이제 축적돼서 전라도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라도의 색깔, 정체성도 확고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전라도라는 이름이 정해진 것이 고려 때, 네. 그리고 이제 고려 450년, 조선 520년,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서 이제 1000년의 역사가 여기까지 이어졌는데, 고려의 도읍지하면 개경이고요. 그 다음에 한양하면 이제 조선의 도읍지가 돼서 이 전라도는 굉장히 먼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조금은 부족한 것이 있을 것 같지만, 때에 따라서는 지방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스스로의 어떤 생존력, 자립심을 갖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나라가 위험할 때는 보존의 힘, 그러니까 네. 지키려는 힘을 보여주지만, 나라가 만약에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그럴 때는 여기에서 힘을 내서 나라가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원의 역할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어떤 역사를 볼 때 전라도는 전라도 나름대로의 어떤 정체성이 뚜렷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에너지원이라는 말씀이 정말 맞는 게요. 우리 역사를 보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호남의 역할이 정말 컸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임진왜란 때죠. 네. 임진왜란 때 그 이순신 장군이 양무 호남 시무 국가라. 만약에 호남이 없다면 나라도 없다.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 천하의 명장이면은 틀림없지만 혼자 싸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임진왜란 때 군량을 조달하고 또 배를 만들고 또 병사로서 싸우고 다 전라도 민중들이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어져서 이제 동학농민혁명, 네. 그다음에 그 일제 강점기 시대에 광주 학생운동, 그리고 최근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그 면면이 이어지는 거죠. 네. 한마디로 그 줄기찬 그 정신이 1000년 동안 살아있다. 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전라도의 정신이 호남으로 또 광주의 정신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 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차근차근 우리 전라도의 역사적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좀 넘겨볼까요? 영산강 젖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받아주세요. 이 아름다운 음악 소리 들리시나요? 저는 이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이 영산강 물살을 가르면서 지금 황포 돛배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정말 이곳에 오면 황포 돛배를 탈 수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직접 타보니까 이 뻥 뚫린 시야를 보고 있으니까 제 마음까지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좋은데요. 그럼 먼저 이 멋진 배를 운항하고 계시는 우리 선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선장님 오늘 이 배 어디까지 가는 건가요? 이 배는 영산포에서 출발해서 네. 나주의 천연염색 박물관 앞까지 왕복 50분간의 운항을 하고 있는 황포도배입니다. 네, 저는 근데 이 영산강 황포 돛배에는 남다른 역사적 의미가 또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나요? 이 황포도배는 이 영암, 목포, 친안 도서민들이 이 영산강으로 생필품들을 싣고 수없이 많은 배들이 이 영산강을 오르내렸던 배 중에 하나가 황포도배가 되겠습니다. 네, 이 영산강의 의미도 그러면 남다를 것 같은데 영산강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영산강은 우리 전남의 젖줄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영산강 유역이 우리 전남 땅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담양 용소에서 발원을 해서 광주, 나주를 거쳐서 목포 앞바다로 이렇게 흘러가는 강입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내륙 깊숙이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황포도배랑 이런 배들이 내륙 깊숙이까지 들어올 수 있게 된 게 우리 영산강은 구간이 짧으면서도 바닷물이 내륙 깊숙이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황포도배가 유명해지고 영산강도 유명해지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역사적 의미가 남다른 이 황포 돛배에 있으니까요. 저도 너무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감동을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시민분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어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미국 동부 오하이오주에서 왔어요. 미국이요? 아메리카? 네, 어떻게 이곳까지 알고 여기 이곳까지 황포 돛배까지 타러 오신 거예요? 한번 오고 싶었어요. 인터넷에서 이 항포독대에 대해서 나와서 제가 네. 궁금해서 한번 왔어요. 네, 이렇게 와서 직접 타보니까 어떠신가요, 어머니? 옛날에는 바닷물이 이 영산강 물을 따라 올 때에는 국민들의 생활 실수품 네. 또 어물 그런 거를 날랐는데 오늘 저가 탄 이 배는요. 네. 주위에 이 아름다운 산과 네. 자연의 물결을 실어주는 황포도트를 타서 너무 환상적입니다. 네, 저도 정말 너무 환상적인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 그럼 오늘 전라도 투어 중이라고 아까 들었는데 네. 오늘 여기 왔다가 어디 가실 거예요? 내일은 이제 완도를 가려고 합니다. 네, 전라도 투어 아주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직까지도 이렇게 공연을 하고 계시는데 이 공연은 여러분들이 주말에 매주 주말 토요일에 오시면은 이 배를 타면서 공연을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꼭 오셔서 이 아름다운 공연을 보시면서 배도 타시고요. 옛 정치도 느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도의 어원이죠. 이 나주 황토에서 지금까지 손민지였습니다. 한평천지 늙은 동이 항류고향을 보랴
산이라 고창성아 높이 앉아 나주 풍경을 바래보니 만장우는 공이 높이 서서 칭칭한 익산이요 백리 담양어 흐르는 물은 우부만경인데 응담의 맑은 물은 이안이 용한 정여 공주의 붉은 우선 꽃마다 금산이라 남원어 봄이 들어 각세 화초 무장하니 남나무 시리오 가지가 아지 옥바루다 풍속은 화순이요 인심은 하멸인데 이 천안 우주하고 서해는 영광이라 청평한 좋은 시절 무안을 일삼으니 산홍공상은 나가니 우리 형제 통곡이로구나 봉사하던 옥구 백성님 비상 뭐가 둘렀으니 삼천리 좋은 경은 보람이 으뜸이로다 거드렁거리고 지내보세. 네, 잘 들었습니다. 구성진 가락으로 전라도의 지명을 노래한 호남가 들어봤습니다. 네. 네, 작가님, 그런데 전라도가 조선 제1의 곡창지대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방금 그 노래에 나오죠. 한평천지 늙은 놈이 네. 참 좋습니다. 그 고려 시대부터 국가 재정의 3분의 1을 책임졌죠. 그리고 이제 그 전라도에서 나오는 그 생산물로 백성들을 먹여 살리고 네. 또 나라의 국가를 채우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자식들을 저 같은 후손들을 이렇게 키웠죠. 네. 아버지들. 곡창지대였습니다마는 나라가 위기일 때는 우리를 구했으나 또 나라가 또 평안할 때는 또 탐관오리들이 이곳에 와서 그렇게 수탈을 많이 해갔다고. 그렇죠. 네. 쌀이 돈이었던 시절이 바로 조선시대였는데 네. 그 쌀이 나는 논이 전국의 30% 정도가 전라도에 있습니다. 당연히 탐관오리들이 여기를 탐을 냈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아들을 낳아서 호남에 가서 벼슬 살게 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요. 네. 한편으로 이렇게 탐관오리들이 이렇게 그 삶을 어렵게 하면은 처음에는 고통을 받지만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문제를 해결할 방식에 대해서 어떤 그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동학농민운동으로 네. 벌어지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거는 일제강점기에 암태도에서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엄혹한 시절임에도 소작쟁이를 벌여서 자신들의 요구했던 바를 관철시켰던 분들이 바로 이곳 전라도 분들입니다. 네. 그리고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역사서를 보면요, 풍수지리를 근거로 해서 이 전라도 인심에 대해서 악평을 하더라고요. 네, 어떤 근거로 악평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분이 실학자 성호 이익 선생인데요. 그분이 뭐 대단히 훌륭한 실학자신데 그런데 전라도에 대한 그 풍수지리설 접근은 좀 잘못됐다. 네. 그분 말에 따르면 전라도의 강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흐른다. 가령 금강은 서울을 향해서 올라가다가 서해바다로 빠지고 만경강, 동진강, 영산강은 서해바다로 빠지고 탐진강이나 섬진강은 남해로 빠지고 이제 그래서 전라도의 인심은 한 곳으로 이제 뭉치지 못하고 그 교활하고 뭐 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 네. 그런데
사물은 어떻게 보느냐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높은 고원이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다 보니까 강이 사방간대로 이제 빠집니다. 영국 해협으로도 빠지고 지중해로도 빠지고 비스케이만으로도 빠지고. 그런데 서양 학자들은 프랑스 사람들을 어떻게 평하느냐? 그러기 때문에 포용력이 있고 관용이 있고 네. 또 낙천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 성호 이익 선생은 그렇게 봤는데 또 그분이 대단한 분이지만 전라도를 보는 풍수적 관점은 잘못됐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여기는 뭐 동감을 하고요. 네. 또 화면을 보시는 우리 전라도 분들도 여기에는 다 동감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힘들었을 때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전라도 사람들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호남의 선조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풍부한 물산의 땅 전라도. 서해안을 따라 발달한 드넓은 평야는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지대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풍부한 물산은 약탈의 근거가 됐고 교류에 능한 전라도는 역사 속에서 눈물서린 땅이었죠. 이 비옥한 토지와 농경지에 대해서 조선 지배층들이 농민들에 대해서 수탈을 자행하였고 그 수탈의 정도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국가에 내는 조세를 부정스럽게 받고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의 회갑이라고 해서 거기에 또 돈을 울고 내고 온갖 명분으로 농민들의 고혈을 짜내던 고부의 탐관오리. 그의 횡포에 맞서기로 결의한 동학의 지도자들. 그들은 주모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둥글게 이름을 적은 사발통문을 작성했습니다. 전봉주를 비롯한 고부 농민들이 조병갑의 착취를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고부 봉기를 일으켰고 이 고부 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의 어떤 도화선이 되었다. 참다 못해 고부 관할을 습격한 농민들. 관할을 점령하는 데 성공한 그날, 124년 전 그날은 곧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불평을 가지고 있는 몇몇 농민들이 항의를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아마 짐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경우가 아주 달랐죠. 백성이 중심인 세상을 꿈꾸던 사람들의 마음은 점차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동학의 핵심과도 맞닿아 있는 마음이었죠. 모든 인간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버린 혁명이라는 거죠. 마음을 모아 무장한 농민군은 황토현에서 관군과 전투를 벌였고 이는 큰 승리로 돌아왔습니다. 황토현 전투는 농민군이 가장 최초의 승리이자 최대의 승리인데 그동안 관망하고 있었던 농민들이 이제 농민들의 세상을 이룰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후에 전개되는 동학농민혁명이 대규모 농민 항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대승리를 거둔 민중들. 그들은 전라도 지역 일대를 지나 조선 왕조의 본관 전주성까지 점령 후 전라도 53개 군의 자치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합니다. 집강소 설치라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초의 민중혁명에 의한 꼼륜입니다. 원칙은 관과 민이 서로 같이 다스린다. 세계사적으로 요례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민주주의의 어쩌면 시작이다. 그것이 이제 주로 전라도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큰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백성이 주인되는 새로운 세상을 코앞에 둔 사람들. 하지만 그 세상이 두려웠던 조정과 조선을 지배하려는 야심을 품은 일본. 동학군은 이제 일본군에 맞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우금치라고 하는 곳에서 처참하게 당하는 장면은 정말 비참합니다. 일본은 벌써 기관총 100년발 막 이렇게 나가는 거죠. 벌떼같이 올라와도 기관총 몇 대를 못 당하는 거죠. 끝내 일본의 무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동학군. 패배한 동학군이 흩어진 사이 수장인 전봉주는 체포되기에 이릅니다.
실패로 끝난 혁명, 그들이 남긴 발자취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한국 근대사의 큰 역사적 맥락을 짚었다. 이후에 3.1운동으로 이어지고 또 4.19 혁명으로 이어지고 5.18로 이어지고 평등의 세상 또 다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전라도에서 시작했고 전라도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정치사에 정의감이 쓴 거거든요. 동학혁명에 여기서 타오르는 횃불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촛불은 불가능했어요. 혁명의 열기는 사그러들었지만 평등한 세상을 꿈꾸던 그들의 정신만큼은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흔적은 개혁을 두려워하지 않는 땅,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었던 토양, 전라도. 이곳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동학혁명과 관련해서 영상으로 만나보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이 나주의 금성관입니다. 이 전봉준 장군과 이곳 나주도 인연이 있다면서요. 네,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전라도 53개 지역에 집강소를 설치했는데 단 한 곳 설치하지 못한 곳이 바로 이곳 나주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나주목의 목사였던 민족열과 단판을 짓기 위해서 녹두장군 전봉준이 이쪽에 와서 단판을 지었고 우리 뒤에 금성관에서 바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네. 이렇게 묵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금성관이 관아 안에 있는 외부에서 온 손님들을 머물게 하는 그런 숙소의 역할을 했기 때문인데요. 비록 그 당시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결국은 동학의 횃불은 전라도 전체로 퍼져나갔고 그런 어떤 모습들을 여기서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나라를 바로잡는 반석은 전라도가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과실은 다른 사람이 딱 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정치적인 어떤 소외 이런 얘기로 우리한테는 좀 많이 힘들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라도 천년의 역사는 변방의 역사다. 한 번도 중심이 된 적이 없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촬영 이남의 사람들을 쓰지 마라. 혹은 1589년에 전라도 선비들 1000명이 떼주고만 네. 기축옥사가 있었죠. 1000명이요. 그렇습니다. 네. 그 이후로 이제 전라도 선비들은 아예 벼슬살이에 이제 그 꿈을 버리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전라도에서 나오는 생산물은 필요하지만 전라도 사람들은 뭐다 뭐 풍수적으로 반역의 고장이다 뭐다 해서 쓰지를 않았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라도가 중심인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러나 중심은 언젠가는 굳어지고 썩는다. 네. 그리고 변방은 끊임없이 요동친다. 네. 그리고 살아 숨쉬는 생명력으로 언젠가는 꽃이 핀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네, 그런데 사실 정치적 또 경제적 박탈감에서 벗어나도 괜찮을 만한 게요. 네. 또 뿌리를 캐보면 이 땅에는 우리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만한 인물들이 참 많거든요. 네, 네. 우리가 조선 건국의 최고 공신이라고 하면은 정도전을 꼽는데요. 사실은 그 정도전이 고려를 개혁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선을 건국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이곳 나주에 와서 이름 없는 한 농부에게 현실의 어려움을 듣고 나섭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미 이 나주에 계셨던 그 농부께서는 한 나라의 지도자에게 가르침을 줄 정도가 네.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세계 기록유산으로 자랑하는 조선왕조 실록이 임진왜란 때 4개의 복사본을 가지고 있었는데 3곳이 불에 탑니다. 네. 충주, 서울, 성주. 그런데 유일하게 전주에 남아있던 그것마저 위험에 빠졌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가산 다 들여서 네. 가솔들을 이끌고 지켰던 손홍록이라는 분. 이런 분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행주대첩하면은 권율 장군이 떠오르죠. 네. 근데 돌로 이긴 줄 알아요. 아닙니까? 아닙니다. 변희중이라는 분이 300대의 화차를 만들어서 아하. 그것을 가지고 그 당시 세계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군을 무찔렀습니다. 네. 그분은 장성분이거든요. 네. 이런 분들을 떠올리면은 정말 전라도가 참 인재의 보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사 교과서를 좀 바꿔야 되겠는데. 되게 아쉬워요. 예.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우리의 자긍심을 더 드높여줄 수 있는 우리가 잘 몰랐던 전라도 분들이 또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하늘에 저 하늘에 별만큼 많죠. 네. 근데 특히 나주의 그 백호 임재 선생 같은 네. 분은 이 좁은 조선 땅이 감히 품을 수 없는 그들은 커다란 뜻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죠.
그분은 38에 이제 그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이제 후손들이 돌아가실 때 이제 울먹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오랑캐들도 황제라 칭하고 그러는데 오로지 조선만 중국을 모신다. 이런 조그마한 나라에서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 죽는데 뭐가 억울할 게 있느냐. 울지 마라. 아주 대단한 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이죠. 네. 또 한 분은 이제 전주 출신이죠. 전제 이제 누굽니까 간제 전후 선생인데 네. 예, 전후 선생 같은 분은 일제 강점기에 다시는 나라를 찾기 전까지는 육지를 밟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군산 앞바다 섬을 떠돕니다. 네. 거기서 이제 제자들을 키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거기 섬에서 돌아가십니다. 네. 나중에 돌아가실 때 전국에서 3,000여 명의 제자들이 이제 왔다고 그래요. 예, 지금 가람 이병기 선생이라든지 초대 대법원장인 김병로 선생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다 제자들이죠. 네. 그런 분들이 바로 전라도 정신의 그 어떤 살아있는 표본 아닌가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정말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은 인물들도 참 자랑스러운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박광일 작가님께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어려운 질문입니다. 굉장히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네. 역사 여행을 떠난다면 누구와 함께 어디로 가보고 싶으신가요? 사실 내년이 3.1운동 100주년,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네. 사실은 동학혁명의 기운을 그대로 이어받은 역사가 바로 그것이 되고 또 그 두 개의 사건이 현재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그 흔적을 남겨놓은 분들이 전라도 지역에 당연히 있겠지요. 네. 그래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분인 박준승 선생이라든지 한편으로 또 그 불교계를 대표했던 백용성 스님 이런 분들이 전라도 출신이고요. 임시정부가 어려웠던 시절에 김구 선생 옆에서 항상 계셨던 분이 김철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또 한평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어떤 역사 유적을 좀 모아서 또 전라도 근대 인물 또 근대 인물의 어떤 답사기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그분들과 관련된 것을 좀 찾아가서 그분들의 좀 길도 좀 받고 네. 또 정신도 좀 본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호남 4사 MBC 공동기획 특별생방송 지나온 천년 미래로 천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이제 인물로 저희가 좀 공부를 했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유산 또 문화 자원이 이제 관광화 상품화돼서 볼만한 것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예. 네. 전근대 역사에서 근대 역사로 넘어오면서 바뀌는 것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항구입니다. 그래서 전근대 역사에서는 이곳 나주가 네. 항구였잖아요. 영산포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네. 영산포가 있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근대 역사로 들어오면 바다로 더 넓은 세계와 교류를 하게 되는데요. 그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군산, 목포가 되고요. 또 이제 군산 같은 경우에서 또 영향을 받은 전주 이런 어떤 근대 도시들이 전라도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이라는 역사와 그 다음에 지금의 대한민국의 역사에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근대 유적을 네. 보여주는 그곳이 관광 자원으로 조금 더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실제로 지금 말씀해주신 도시들이 매우 인기 있는 관광지로 다시 부상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네, 이쯤에서 전주로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주에 중계차가 나가 있는데요. 전주 연결해 보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전라도 천년 생일 축하합니다. 따라따라따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주의 중심에 나와 있는 아나운서 이충훈, 개그우먼 김세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저희 뒤쪽으로 보이는 것이 전주성의 상징이죠. 풍남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네. 앞쪽에는 한옥마을이 또 자리 잡고 있죠. 네,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관광지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 중심에 왜 나왔느냐? 오늘요, 이 전라도 도민 여러분들이 네. 전라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지 좀 테스트를 하고자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문제를 내드리고 네. 맞추시는 분에게 저희가 선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콤한 간식을 드릴 거예요. 한번 네.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디서 온 누구시죠? 네, 전주에 살고 있는 임세일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퀴즈 잘 푸실 자신 있으시죠?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제가요 전라도라는 세 글자를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낱말 하나를 뽑으시면 그 낱말과 관련된 퀴즈 2개를 드릴 거예요. 다 맞추셔야 간식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화이팅!
화이팅! 자, 첫 번째 문제 주시죠. 자, 어떤 네. 걸 뽑으실 거예요? 전주니까 전. 네, 전을 뽑았습니다. 뽑으셨습니다. 자, 네. 전주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예전 외국 사신이 방문했을 때 묵었던 이곳인데요. 보물 제583호로 지정된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1번, 객사, 2번. 객실. 정답은 1번. 객사 정답입니다. 네. 이야, 축하드려요. 네, 외국 사신이 묵으며 연회를 열었던 곳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가볼까요? 네. 자, 전주에는 조선시대의 도청격인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네. 관찰사가 머물며 사물을 보는 곳이었는데 전라땡땡이라고 불리었죠. 이 땡땡에 들어갈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영감, 2번. 가명. 정답은? 제가 다 맞춰요? 정답은? 2번 가명이요. 가명 정답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간식을 확보하셨어요. 네, 지금 복원 중인 전라 가명은 내년 말에나 그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두 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쉽게 맞추시는데요. 대단하십니다. 안 여러분. 되겠습니다. 난이도를 네.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네. 두 번째 팀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온 누구시죠? 전주에 사는 임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두 글자가 남았습니다. 어떤 걸 뽑으실 건가요? 도를 뽑으셨습니다. 자, 문제 주시죠. 전라도 전체에 관한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예전부터 동짓날이 되면 가명 사람들과 통인청 사람들이 소리 대결을 펼쳤는데요. 이 소리의 배틀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전주 대사슴놀이, 2번. 나주 대사슴놀이. 자, 정답은? 1번. 전주 대사슴놀이 정답입니다. 네. 야, 이 어려운 문제를 대단하십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국악 등용문으로 매년 전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가볼까요? 전라도에서는 1894년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아하. 이 혁명을 진두지휘한 동학의 지도자, 별명은 녹두장군이죠. 이 사람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봉준호, 2번. 전봉준. 자, 정답은? 정답은요? 2번 전봉준. 전봉준 정답입니다. 네. 와, 축하드립니다. 네, 간식 받으시고요. 예, 이 기쁨을 누가 나누고 싶습니까? 저희 남편과. 아유, 금슬이 너무 좋으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팀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4명의 우리 청년들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분들끼리 오셨나봐요. 네, 맞아요. 퀴즈 잘 맞출 자신 있으시죠? 네, 그럼요. 잘 맞출 수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네. 문제. 자, 라가 남았군요. 예, 이제 라를 문제를 주세요. 나주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나주의 유명한 먹거리가 아닌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1번 배, 2번. 곰탕, 3번. 비빔밥. 정답은? 요것은 비빔밥입니다. 3번. 비빔밥 정답입니다. 네. 오, 야, 이 어려운 문제를 네. 대단하십니다. 사실 비빔밥은 전주의 유명한 음식이죠. 그렇죠. 네. 예. 자, 두 번째 문제도 나주에 관한 문제로 내드리겠습니다. 네. 나주목의 중심이었던 이곳은 고을 수령과 관리들이 모여 왕에게 충성을 바치는 곳이었습니다. 오. 지금 이 시각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식이 열리고 있는 이곳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금성관, 2번. 지구관입니다. 자, 정답은? 1번 금성관? 뭐라고? 잘 안 들렸어. 뭐라고요? 금성관. 금성관 정답입니다. 네. 대단합니다. 예, 선물 네 받으시고요. 분께 선물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네. 전라도에 관련한 문제들을 잘 풀 수 있는 거 보니까 네. 평소에 이렇게 우리 지역에 관심이 많으셨나 봐요. 어떠신가요? 네, 저희 지역에 대해서 저는 정말 너무 사랑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어머, 세상에 아이고, 정말 네. 대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팀까지 네. 저희가 또 만나봤습니다. 오늘 네. 문제 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네. 시간 되세요. 와, 아니 저희가 네. 나름 어려운 문제를 내겠다고 준비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쉽게 맞춰주시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만큼 전라도에 네. 대해서 잘 아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비록 저희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전라도가 앞으로도 천년 만년 쭉 이어지길 저희도 바라봅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전주의 중심 풍남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아나운서 이충훈이었고요. 개그우먼 김세아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렇게 쉬운 문제 내실 건데 어려운 문제로 가시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전라도에 대해서 조금 더 아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주하면 또 한옥마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한옥마을 가보셨죠? 맞습니다. 가봤죠. 예, 어떠셨나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여기 정말 그냥 좋다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센세이션을 일으킬 정도까지 발전할 줄은 몰랐습니다. 네. 아마 그 배경에는 세 가지 키가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키. 예, 예. 이야기. 네. 그 다음에 즐기기, 네. 분위기. 분위기까지. 네. 그러니까 한옥마을이라고 하면은 한옥만 있을 것 같지만 거기 경기전이 있고 전동성당이 있고 또 동학혁명 기념관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야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즐기기라고 하면은 아까 나왔던 비빔밥. 네. 그 다음에 또 한지로 만든 여러 가지 공예품.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네. 그 전주 한옥마을이 한옥만 있어도 예쁠 텐데 거기를 꽃같이 술을 놓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네. 한복을 입고 한복을 다니면서. 입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 한복 입기가 또 전국적으로 퍼지게 된 시발점이 됐던 곳이 또 이 네. 한옥마을이어서 어쨌든 전주는 지금 가장 핫한 핫플레이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이나 문화자원을 가지고 새롭게 그것을 관광이라는 새로운 콘텐츠로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역사 문화 콘텐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고요. 지금까지 이제 사실은 전라도가 보존의 힘으로 네. 역사 문화를 이렇게 잘 보존해 왔는데 향후 이제 이것이 훨씬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역사 문화보다는 콘텐츠의 방점을 찍고 네. 그것의 본질, 그러면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또 큰 것을 작은 것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변혁의 역사를 만들었던 전라도처럼 네. 또 변혁의 콘텐츠를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지역의 특성과 또 문화예술 자산을 잘 살려내면 정말 경쟁력 있는 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시도로 지금 목포와 진도에서는 수묵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통 회화의 멋과 매력을 찾으러 가보실까요? 목포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소영입니다. 저는 지금 2018 전남 국제수묵 비엔날레가 펼쳐지고 있는 남종화의 성지 진도 울림산방에 나와 있는데요. 현재 이곳에선 이상용 작가의 수묵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새하얀 천과 짙은 먹빛이 만나 묵직하면서도 명쾌하게 아름다운 수묵의 세계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작품이 완성되는 동안 김상철 전남 국제수묵 비엔날레 총감독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상철입니다. 네, 2018 전남 국제수묵 비엔날레가 어떤 행사인지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2018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는 수묵이라는 단일 주제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리고 최대 규모로 열리는 국제 행사입니다. 목포와 진도를 중심으로 총 6개 전시관에서 수묵의 다양한 그런 표현 방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요 국내외 작가 270여 명이요 이 작품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작품과 또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6개 전시장에는 총 15개국 270여 명의 작가들의 작품들이 출품되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산수화를 비롯한 우리 수묵화를 비롯해서 현대 과학기술 문명과 결합된 현대적인 그리고 실험적인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미디어라든지 설치미술 그리고 가상현실이라고 말하는 VR을 이용한 현대 수묵을 감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체험 교실을 통해서 관람객들이 직접 수묵화가 돼보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보고 즐기는 것보다는 직접 참여하고 제작함으로써 수묵을 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고 가까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매우 풍부하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수묵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이번 기회 놓치면 후회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나 아직도 전남 국제수묵 비엔날레에 방문하지 않으신 분 계시면요. 얼른 오셔서 남도 수묵의 정취를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대화 나누는 동안요. 이상용 작가의 작품이 완성이 됐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와 이렇게 큰 화폭에요 소나무가 더해졌습니다. 네.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민족의 사랑을 많이 받아온 소나무는 온갖 비바람과 풍상 속에서도 용감하고 대담하게 서 있는데요. 우리 민족의 기상 그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유명한 화가가 남긴 글에 어느 아름드리 소나무를 네. 1천만 번 그리고 나니 비로소 그 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했는데요. 저도 그 진을 찾기 위해서 소나무를 소재로 많은 작품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또 제가 가까이에서 작품을 보고요.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와 정말 수묵의 매력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수묵하면 좀 낯설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이번 비엔날레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수묵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물과 먹의 조화로 여러 가지 색의 농담을 만들어 그려지는 수묵화는 사물의 외형을 그리기보다는 내면의 가치를 중시하는데요. 수묵화는 정신적인 표현을 강조하고 여백과 선을 중시하며 정제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묵화의 매력을 느끼시려면 직접 방문하셔서 관람하시고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전통 미술의 가치를 선보이는 2018 전남 국제수묵 비엔날레,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작품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묵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이번 행사에 남도 수묵의 정취를 푹 빠져보시러 느끼러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진도 울림산방에서 박소영이었습니다. 진도도 그렇습니다만 뭐 도시 전체가 뭐 수묵에 푹 빠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신선한 도전이었던 수묵 비엔날레 화면을 봤는데요. 이게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경쟁력 있는 어떤 축제로 자리 남길 바라겠습니다. 자, 호남 4사 MBC 공동기획 특별 생방송 지나온 천년 미래로 천년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1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1부에 함께 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하성 작가님 2부에서도 함께 해주시고요. 네. 네, 전라도 정도 천년. 천년이라는 게 정말 말 그대로 천년에 한 번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시도민들과 이 천년을 함께 축하하고 또 전라도의 가치를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지나온 천년을 되돌아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네. 현재의 2018년의 전라도의 위치와 또 역할을 고민해보는 것이 아마 이 전라도 정도 천년이 우리에게 주는 숙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잘하셨습니다. 자, 지나온 천년에 대한 자긍심을 갖자는 게 바로 이 행사 또 축제의 어떤 기획 의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충분히 즐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많은 걸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